여러분 안녕하세요. 퍼펙트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체 하이코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개발에 성공한 하이코어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의 대표적 극초음속 무기들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각 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하이코어는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닙니다. 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의 시험 발사체로 최종 미사일 단계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하이코어의 제원은 길이 8.7m이고 무게는 2400kg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6.22입니다. 사거리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으로 대기권 안을 비행하면서 탄도미사일 궤적보다 낮고 기동성이 높아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크게 두 계열이 있습니다. 첫째, 로켓에 실려 올라간 뒤 활공하는 HGV 극초음속 글라이더형과 둘째, 램제트와 스크램제트로 대기 중에서 계속 추력을 내는 HCM 극초음속 순항형이 있습니다. 전자는 부스트 글라이드, 후자는 공기흡입식 추진이 핵심입니다. HGV 계열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중국의 둥펑 17,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북한의 화성 16B, 미군의 LRHW 다크이글이 HGV 글라이드형에 해당됩니다. HCM 계열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러시아의 지르콘, HACM, 하이코어가 스크램제트로 추력을 내는 HCM 순항형에 해당합니다. 그럼 한국의 하이코어는 무엇이고 어디까지 왔을까요? 한국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이 참여한 하이코어는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기반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HCM 시험 발사체입니다. 2024년 마하 6급, 고도 약 23km 영역까지 도달한 비행시험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2025년 9월 공식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외형은 미 공군의 X-51A 웨이브라이더 개념과 유사하며 2단 로켓 부스터로 점화 속도를 확보한 뒤 공기흡입식 엔진으로 지속 비행하는 구조입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1단 분리 후 2단 부스터가 작동하는 장면과 지상 수직 발사형 시험이 포착됐습니다. 이 기술은 지상, 함정, 잠수함, 항공기 발사로 확장하는 구상을 예상할 수 있고 특히 해군의 KVLS-2와 호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KF-21 탑재는 크기와 무게에 제약이 있어 F-15K가 보다 현실적 플랫폼으로 언급됩니다. 요지는 해군용 대함, 대지 타격을 우선 고려하면서 장차 다양한 플랫폼 운용을 염두에 둔다는 점입니다. 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은 일정 속도 이상에서 공기 흡입식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스크램제트 엔진 가동 가능한 속도를 내기 위해 부스터가 2단으로 부착된 것입니다. 향후 기술이 고도화돼서 고성능 부스터 하나로 가동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면 부피와 무게가 줄어서 보다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KF-21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KF-21은 수출에도 강력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이코어의 포지션은 HGV가 아닌 HCM으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듀얼 모드로 순항형입니다. 장점은 지속적인 추력에 따른 다양한 경로와 고도, 속도로 해면에 근접해 시스키밍 같은 전술기동 잠재력이 있습니다. 반면 과제는 스크램제트의 연소 안정성, 흡입구 가변 설계, 고열로 인한 재료 기술이며 대함 미사일로 운용 시 종말 유도 시커와 타격망 연동 데이터 링크가 필요합니다. 그럼 군사강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둥펑 17HGV와 해군용 YJ-21, ASB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주자는 둥펑 17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HGV 조합으로 사거리 약 1800에서 2500km, 활공 구간 속도는 마하 5에서 10 수준이 공개 자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9년 국경절 열병식에 등장했고 운용 초기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낮은 고도의 활공과 기동성으로 기존 탄도미사일 요격망으로 요격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중국 해군 영역에선 YJ-21로 지칭되는 함정 발사형 대함 탄도탄 ASBM이 주목됩니다. 미 위외조사국 CRS 해군 현대화 보고서는 YJ-21은 현존 해군 방어체계가 방어하기 어려운 속도와
기동 특성을 추구한다고 평가하면서 요격 난이도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세부 재원은 제한적으로 공개돼 있어 정확한 사거리와 시커 성능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약하면 강점으로 둥펑 17이 HGV 실전 배치 수준에 도달했고 DF-21 2등의 다층 타격망에 HGV 대함 탄도탄 ASBM을 결합하여 원거리 해역으로부터 접근 거부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점과 과제로는 움직이는 해상 표적의 실시간 타격을 위한 장거리 표적 획득과 데이터 링크로 종말유도 통합이 필수인데 YJ-21의 구체적인 성능은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방가르드 HGV, 킨잘 ALBM, 지르콘 HCM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 억지 축으로 아방가르드 HGV를 ICBM에 탑재해 2019년부터 실전에 배치했다고 주장합니다. HGV는 특성상 대기권 내 활공과 기동으로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공중발사용으로는 KH-417M2 킨잘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로 극초음속 속도를 내지만 스크램제트 순항이 아닌 탄도 비행체입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패트리엇으로 요격된 사례가 복수의 서방 매체와 연구기관 분석으로 제시되면서 무적이라는 프레임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고성능 요격체계 패트리어트3가 요격 가능한 미사일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M22 지르콘입니다. 이 미사일은 스크램제트 기반의 함정, 잠수함 발사 HCM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2021년 러시아 잠수함 발사 시험이 공식 발표됐고 이후 우크라이나 전장 사용 주장도 있었지만 요격 사실 여부와 실제 성능은 공개 정보로는 논쟁이 많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스크램제트의 실전화 난이도가 높아 명확한 데이터가 제한적이라 확실한 성능 평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약하면 강점으로 전략급 HGV 아방가르드로 정치적, 전략적 메시지를 확보한 점이고 해군용 HCM 지르콘으로 대함, 대지상용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 구축 등 다목적 극초음속 구상을 완성한 점입니다. 약점과 과제로는 지르콘에 검증된 실전 데이터가 부족하여 성능 구현에 검증이 필요하고 킨잘의 요격 사례로 볼 때 서방의 요격 체계에 요격될 가능성이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지점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골칫거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화성 8형을 시작으로 2025년 화성 16계열까지 발전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극초음속 노선은 개념 시연은 진전되었지만 IRBM 거리에서의 완성도 높은 HGV 운용은 여전히 검증 중이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연도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화성 8형을 첫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쇠기형 활공체가 실린 화성 8형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소개하며 연료 앰플과 액체연료 공장 봉입, 신속 운용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다만 앰플화 의미가 모호하며 실제 운용 형태나 이점 규모는 불확실하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비행 최고 속도가 약 마하 3 수준일 수 있다고 추정돼서 마하 5 이상 기준의 극초음속 달성과는 거리가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이후 2024년 1월과 4월에 화성 16계열을 공개했습니다. 1월 14일엔 고체 IRBM과 MARV 성격 시험을 별도로 진행했고 4월 2일에는 쇠기형 HGV를 단 화성 16A와 16B의 시험을 공개했습니다. 38로스의 정밀 궤적 분석 결과 쇠기형 HGV가 이전 원부령 대비 분명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했고 IRBM 거리에서의 HGV 성숙도는 미입증이라는 평가가 제시됐습니다. 2025년 1월 북한은 고체 IRBM 추진 HGV 화성 16B의 재시험을 실시했습니다. 38로스는 이 시험을 분석 후 부스터는 거의 성숙되었다. 그러나 HGV 페이로드는 더 많은 작업 필요라고 요약했습니다. 같은 시점 한국과 일본 당국도 북한의 극초음속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즉, 고체 연료로 빠른 발사 운용의 장점은 입증되어 가지만 장거리에서의 안정적 활공과 말기 유도 등 구조의 신뢰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약하면 강점으로 고체 연료 IRBM의 신속성, 은폐성과 기동 탄두의 활공체 시도로 방어망 교란 잠재력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약점과 과제로는 마 5 이상으로 안정적 활공과 종말유도 시커의 검증, 네트워크 연동, 고열에 위한 재료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IRBM 거리에서 충분히 입증됐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점입니다. 그럼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HGV 글라이더형으로 LRHW 다크이글과 HCM 순환형으로 HACM이 있습니다. 미 육군과 해군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활공 체시 HGV를 사용하는 LRHW 군용과 CPS 해군용 체계를 공동 개발 중입니다. 2024년 말과 2025년 초 시험 성공이 공식 확인되었고 2025년 5월에는 해군이 콜드런치 발사 프로파일을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검증했습니다. 즉, 실전 배치로 가는 마지막 구간 위 통합 시험을 착착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공군은 ARRW 부스트 글라이드를 중단하고 HACM 스크램제트 순항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레이시온과 노스럽 팀이 개발 중인 HACM은 전투기 탑재를 목표로 하며 일정 지연 이슈가 보고됐습니다. 즉, 공군은 HGV보다 HCM 쪽으로 전술적 유연성을 노리는 중입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강점으로 활공체 공통화로 육군과 해군이 동시 전력화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HGV와 HCM을 분산해 전략적, 전술적 체계를 병행한다는 점이고 약점과 과제는 HACM 개발에 일정 지연되는 이슈가 있고 플랫폼 통합과 실전 배치까지 남은 검증 단계가 산적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절대 불가능할까요? 킨자레 요격 사례에서 보듯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절대 요격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격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킨짤 요격 사례가 상징하듯 정교한 요격 체계는 종말 영역에서 요격 기회를 만들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HGV나 HCM이 예고 없이 다방향, 적어도 고속으로 동시에 들어오면 기존 방공망은 탐지와 경보 시간 부족, 요격에 심각한 부담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우주 기반 미사일 탐지, 추적과 분산 배치를 통해 생존성 강화에 병행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하이코어의 시험 발사 성공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한국의 하이코어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으로 향후 체크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크램제트 성숙도와 고온 연소 안정성, 고열 극복 재료 확보. 둘째, 종말유도 시커 확보와 네트워크 연동 기술 확보. 셋째, 기술 개발로 부스터의 무게와 부피를 줄여서 다양한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해군 KVLS-2와 잠수함 VLS, KF-21 전투기 등에 장착하는 현실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충족되어야 하이코어는 고속, 적어도 기동성을 활용하여 적이 회피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